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반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이혼하고 난 지금도 남편의 속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한테는 비교할 상대도 안 된다고 무시했던 적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 혼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대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런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셨거든요. 그냥 아들 잘 되길 바라시는 평범하게 좋은 시어머니세요. 아니,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왜 자꾸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중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걸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고 정하려고 하는 건지.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실 거예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이 서로 살아온 삶부터가 다르시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그만두긴 했지만 쭉 직장 생활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신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시어머니보다 더 아는 바가 많고 반대로 시어머니 또한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훨씬 아는 바가 많은 게 있을 텐데 남편은 굳이 제 입에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원하는 대답 골라서 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 역시 아닌 사실을 두고 친정어머니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남편 기분 하나 좋으라고 시어머니를 추켜 세워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시댁과 비교했을 때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집에 돈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애초에 할아버지 때부터 형편이 여유로웠던 거였거든요. 만약 자격지심이 문제였다면 자격지심을 느껴도 그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느끼셔야 하는 부분 아니겠나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대리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이고 들어봤어도 대리 자격지심은 제 인생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서 아직도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을 되새겨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황당한 일투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결혼 전부터 그랬어야지. 왜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 저러는 건지. 정말 남편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이혼까지 해보고 열받는 일투성이입니다. 남편하고는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남편이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정어머니와 비교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만큼 돌변한 건 나름의 계기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난 날을 되짚어보다가 남편이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양가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을 때였어요. 친정 먼저 다녀오고 다음날 시댁에 다녀왔거든요. 시댁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친정이 거리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제가 시댁 먼저 가자는 거 남편이 가까운 친정부터 다녀오자고 해서 친정에를 먼저 다녀온 거기 때문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 먼저 간 게 계기가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정에서 있던 일이 발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날 친정어머니께서 저희를 따로 방으로 불러내시더니 저희한테 결혼 선물이라며 꽤나 큰 돈을 주셨거든요. 그간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언젠가 제가 시집 가게 되면 주겠다고 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당신 용돈 아껴서 모아온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모아온 세월이 자그만치 25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은 그냥 기본으로 모으셨고 중간중간 여유가 있거나 남는 돈이 생기면 남는 대로 그대로 통장에 넣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었을 때는 이 적금, 저 적금 갈아타면서 이자 수익도 내셨고 잠깐 큰맘 먹고 시작했던 단기 투자로도 재미를 보셔서 그걸 다 모아놓고 보니 액수가 상당했어요. 자그만치 6천이나 되었거든요. 그걸 굳이 결혼하고 나서 주신 데에도 이유가 다 있어요. 저랑 남편이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반 결혼을 하면서 양가 부모님 지원도 1억씩 받아서 결혼했어요. 원래 친정어머니가 따로 모아두셨던 그 돈으로
저한테 지원해줬을 1억의 보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줄 게 아니고 저한테 따로 이 돈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친정아버지도 모르게 해서 모아오셨던 돈이라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달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하기 전에 그 돈을 주자니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괜히 시댁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건가 싶기도 하셨대요. 그도 그럴 게 양가에서 1억씩 지원해주기로 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당장 형편에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1억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괜히 이야기되었던 1억에 친정어머니가 독단으로 6천을 얹어줬다가 괜히 시댁에 안 해도 되는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저희 어머니 결론이셨죠. 그래서 그 돈을 저희 결혼식 마치고 나서 공개하고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때야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주신다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빴었나 싶었어요. 친정 다녀오고 시댁에 다녀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따로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뭐 돈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남편의 대리자격지심이 생겨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애하면서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비교를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남편이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비교했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이 사사건건 친정어머니가 뭐만 하셨다는 말만 들으면 시어머니도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어머니 또한 친정어머니 못지않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저한테 강제적으로 주입하듯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5살 먹은 애도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강제적으로 시어머니가 더 낫다는 대답을 유도하기 시작하니 반발심만 더 생기더라고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 뻔히 보이긴 하지만 너무 뻔히 보이면 일부러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안 해주는 심술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이 어느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이지 이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게 참 우스울 만큼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네요. 이를테면 친정어머니가 주변에 알고 지내시는 분들하고 기차 타고 경주를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남편은 그걸 말 그대로 장모님이 친한 분들하고 경주에 놀러 갔다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친정어머니가 기차를 타고 경주를 놀러 갔다면 시어머니는 더 비싼 비행기 타고 더 비용 많이 드는 제주도에 놀러 다녀오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많아서 하나씩 다 말하자면 하루로는 끝이 안 날 것 같으니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언젠가 주말에 제가 친정어머니께 잠깐 전화 한 통 드렸을 때 일이에요. 주말이라 심심하기도 했고 친정어머니는 뭐하고 계시려나 싶어서 안부 인사나 드리고 겸사겸사 수다나 좀 떨려고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스크린을 치러 가는 길이라시며 나중에 통화하자시길래 알겠다 말하고 스크린 재밌게 잘 치시라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제가 통화하는 걸 듣고는 장모님은 스크린을 치러 다니시냐 하더니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도 하기 몇 달 전에 아는 분들하고 필드 나갔다 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장모님은 언제 머리를 올리셨냐 묻고는 스크린에서 백날 잘 쳐봐야 필드 나가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필드는 잔디가 어쩌고 바람이 어쩌고 하면서 혼자 떠벌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마치 어린애들이 우리 집 송아지는 금송아지다 하면서 싸우는 것 마냥 친정아버지가 회원권을 가지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은 필드를 다녀오시고 계신다느니 그런 말까지는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일부러 아무 말 않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친정어머니가 하나를 하셨다면 시어머니는 열을 하셨다는 식으로 받아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끼치는 게 없으니 이게 별것 아닌 거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기분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매번 친정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더 대단한 걸 하셨네.
시어머니가 더 잘하시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선 아예 그냥 친정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 꺼내봐야 시어머니가 더 대단한 걸 해보셨네 나올 게 뻔했으니 말이고 그걸 그냥 그러려니 받아줄 만큼 제가 천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뭐 장모님은 해외여행은 다녀오셔봤냐? 자전거는 탈 줄 아시냐 하는 정말 대답해주고 상대하기도 민망할 만큼 쓸모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자전거를 탈 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도 되도록 남편이 꺼내는 말 최대한 무시하면서 나름 잘 넘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남편한테 정색하면서 짜증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돈을 얼마 정도 버신 거냐 묻더라고요.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셨는지 세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고 그건 왜 물어보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면서 살아오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돈을 더 버신 거나 마찬가지는 소리를 하면서 시댁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주저리 한참을 떠들었는데 대충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남들보다 안목이 좋아서 부동산으로 평생 재미를 보셨다는 거예요. 신혼집을 어디 지역에 구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런 데다가 집을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매매로 샀냐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지나 부동산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사람들 다 입을 닫게 만들어줬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때 번 돈을 기반으로 이사를 3번 정도 더 했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차액으로 억소리가 나는 만큼 돈을 버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역시 부동산 아니겠냐면서 시어머니의 그 집을 고르는 깐깐한 기준과 안목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랑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버셨는지 궁금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고 열심히 일해봐야 대한민국은 역시 한방이 중요하다면서 능력 안 되는 사람이나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일하지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차액을 남겨먹으면서 쉽게 돈을 번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 인간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고 그때만큼은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어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소리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간 직장 생활한 건 다 헛일이었고 능력 좋은 시어머니가 부동산으로 번 것만도 못하다는 소리였는데 세상에 어떤 자식이 설령 그 상대가 남편일지라도 자기 부모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나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도 지금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 너부터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던 돈으로 나부터 호강부터 시켜주고 꺼내라 했죠. 우리 엄마가 평생 일을 해서 얼마를 버셨든 간에 신경 끄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집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부동산으로 재미 안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친정집하고 시댁하고 지금 어디가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집값을 비교해보자고 했더니 그때 가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딘지 알려드리진 않을 테지만 친정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지역이 시부모님 사는 데보다 훨씬 비싼 지역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남편 말도 틀린 건 없는 게 저희 집이야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 있다 보니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좋은 동네에서 시작한 저희랑 자력으로 이사 몇 번 다니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오신 시어머니하고는 차이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어머니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친정어머니는 돈 불리는 재주가 없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말 나온 김에 남편한테 매번 그딴 식으로 좀 하지 말라고 단단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통틀어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었기도 하고 그날 워낙에 강하게 말했어서 그랬나. 한동안 약발이 잘 들어서 남편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만 빼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 그 이후에는 남편하고 어느 정도 사이도 회복하고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정어머니가 헛고생을 했다느니 어쩌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잘 지내다가도 괜시리 정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이미 지난 이야기 거들먹거리면서 안 해도 되는 싸움을 만들 필요까지는 있나 싶어 그냥 그렇게 마음에 묻어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얼마 전 다시 시작된 남편의 대리자격지심으로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은퇴하신 이후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재미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학원을 등록하셨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직장생활 하셨다고 해서 아예 집안 살림과 담쌓고 지내셨던 건 아닙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은 더 있을지 몰라도 무슨 재료를 넣고 했는지 모르니 안심이 안 된다며 일하느라 피곤한 와중에도 저희 가족들 식사를 대충 챙기신 적 한 번 없으신 분이셨어요. 말 그대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그동안 일하느라 못 해본 요리를 배워보겠다고 따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맨날 밥하는 거 자격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거 많으셨고 내친 김에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준비하시고 그러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벌써 실기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자격증 제수를 하는 중이셨지요. 아무튼 그렇게 실기 시험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꼭 붙고 말겠다고 실기 시험 문제인 음식들을 집에서 연습하고는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연습하다가 음식이 많이 나오면 그걸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같은 종류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먹으니 질려서 못 드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보다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안 드신다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더라도 생각 있으면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기 시작한 거였죠. 어떤 건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던 것보다 맛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더 별로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음식이 30가지인가 정도 되고 그중에 무작위로 2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평가 기준도 음식의 간을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정확한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이나 크기까지 얼마나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래요. 그래서 평생 살림만 해온 분들도 오히려 손에 익은 버릇 때문에 합격하기 쉬운 자격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어머니께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한 게 많았어요. 음식의 맛을 떠나서 괜히 식사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할 필요도 없었고 퇴근하자마자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으로 식사 뚝딱 해치우고 그대로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죠. 매번 비슷한 로테이션이긴 했지만 나름 밸런스를 맞춰주신다고 메뉴도 매번 바꿔가면서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했던 대로 계속 같은 것만 먹는 느낌이니 조금 물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쯤 한동안 잠잠했던 남편이 또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밥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장모님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음식만큼은 시어머니 손맛만큼은 못 따라오시는 것 같다고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자기 입맛에는 더 맞는다면서요. 한동안 안 그러다 또 저러니까 갑자기 예전에 친정어머니 직장 생활한 거 가지고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셨다느니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막 울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뭘 시작하려나 싶고 도무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남편과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지내오면서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남편 말에 그 어떤 반응도 관심도 주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구구절절히 이건 우리 엄마 요리가 아니고 시험 준비한다고 시험 볼 때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해서 맛이 이런 거다. 원래는 음식 훨씬 더 잘하시고 우리 엄마도 손맛 엄청 좋으시다. 이런 식으로 백날 해명해봐야 남편 입에서 나올 말은 꼭 듣지 않아도 예상이 될 만큼 뻔하디 뻔한 소리가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음식을 하셨는데
장모님보다는 훨씬 음식 잘하시겠지? 손맛이 좋겠지? 뭐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였거든요. 뭐, 집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표 반찬이 제일 맛있는 법인데 그런 상대적인 것 가지고도 우열을 가릴 필요나 있는 문제인가 따지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보다 더 잘하니까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될 텐데 굳이 저런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대답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엄마 요리건 말건 시어머니 음식이 더 맛있건 말건 나는 딱히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게 대충 대답하고 나서 슬쩍 남편 얼굴을 보니 어떻게 더 시어머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건지 온몸을 막 비틀어대면서 다음 말을 꺼낼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 내려놓고 배불러서 그만 먹어야겠다 한마디 한 후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러지만 않으면 남편과는 제법 잘 지내는 편이었다 보니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고 괜히 말다툼하면서 힘 빼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퇴근이 늦더라고요. 원래 야근이 있으면 야근이 있다 말하고 몇 시쯤 올지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연락도 하나 없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1시간 반 정도 더 지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빈손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는 낑낑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당신도 우리 엄마가 한 집밥 맛 좀 봤으면 좋겠어서 시댁 가서 반찬 좀 얻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바구니에서 가지고 온 걸 하나씩 꺼내는데 정말 반찬들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각종 나물에 마른 반찬들에 국도 2종류에 소불고기랑 돼지불고기까지 아주 종류별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반찬 좀 얻어왔다고 하기엔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게 누가 봐도 시댁에 있는 남는 반찬을 얻어온 게 아니고 전날부터 시어머니 닭달에서 종류별로 반찬이란 반찬은 다 해다 달라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반찬통에 담겨있는 때깔만 봐도 그 반찬이 오늘 한 건지 해놓은 지 며칠 정도 된 건지 딱 봐도 다 티가 나잖아요. 반찬통 뚜껑은 어떻게 닫으셨나 싶을 정도로 꽉꽉 눌러 담아준 걸 보니 별 쓸데없는 남편 자기만족 때문에 아침이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저녁 시간 남편이 퇴근해서 시댁에 도착 때까지 아들 먹일 반찬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셨을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하루 제대로 허리 한번 못 쳐고 못하고 고생만 죽어라고 하셨겠구나 싶어서 제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친정어머니께서 연습하신 음식들을 가져다 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해다 주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밥 먹는 내내 남편이 이것도 맛있지, 저것도 맛있지 하고 귀찮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체할 뻔했네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 음식 솜씨는 좋았어요. 몇 가지는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보다 맛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입맛이 상대적인 거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기어이 제 입에서 시어머니표 반찬이 친정어머니가 해다 주시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적어도 앞으로 친정어머니가 해다 주는 음식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더 솜씨가 좋다느니 손맛이 끝내주신다느니 하는 이야기 들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어머니한테도 전화드려서 한동안은 시댁에서 보내준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으니 음식한 거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표 반찬이 최고라던 남편이 메인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불고기랑 소불고기를 다 먹은 시점부터는 밑반찬하고만 밥을 먹어야 되냐며 밥도 남기고 식사를 깨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그 많은 반찬들을 다 먹을 수가 없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친정어머니한테 다시 연락드려서 늘 해다 주시던 전이랑 구이 같은 거는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렇게 3일인가 친정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음식을 더 해다 주셨고 그나마 고기 반찬이 생기니 남편이 그제서야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밑반찬은 몇 번 깨작거리고 고기 반찬 위주로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나물 반찬만 잔뜩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던 고기 반찬도 끊기게 되었죠. 친정어머니가 시험일자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손에 익은 거 말고 손에 안 익는 음식들을 연습해야겠다시며 비빔밥이며 그런 걸 연습하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해다 주신 반찬인데 이미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온 지 열흘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어떻게든 남아있는 나물 반찬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상해서 버리는 건 힘들게 음식을 해다 주신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하고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그럴 게 아니고 비빔밥 연습하신 거 있으면 그것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저희 집도 어머니가 항상 나물 반찬 이것저것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남으면 그거 양푼이에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넣고 계란 후라이 해서 비벼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소 먹는 것보다 나물도 훨씬 더 많이 먹고 그랬으니 남은 나물 반찬 처리하는데 그거만한 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은 나물 반찬 양을 보니 딱 이렇게 두 끼만 먹으면 남는 거 없이 싹 다 끝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은 나물 반찬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나요?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황당해서 어이없는 마음이 더 커요. 그날따라 남편 퇴근이 조금 늦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미 저희 집에 비빔밥거리를 주고 가신 상황이었고요. 저 혼자 먼저 먹을까 하다가 남편이 혼자서 밥 먹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괜히 안 먹는다고 나오면 괜히 나물 반찬이 애매하게 남아버릴 것 같아서 남편 퇴근하기를 기다렸죠. 이내 남편이 퇴근을 했고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 남편한테는 얼른 씻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 씻는 동안 계란 후라이도 3개에서 부치고 양푼이에다가 나물이랑 상추 쫑쫑 썰어서 밥을 비볐습니다. 참기름까지 뿌리고 깨소금으로 마무리하니까 보고만 있어도 입맛이랑 군침이 돌더라고요. 한 숟갈 간을 보니까 고추장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실기시험에 나오는 대로 설탕이랑 어떻게 해서 만든 고추장이라 그런지 일반 고추장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때마침 남편이 씻고 나오길래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처럼 저녁 식사 마치고 나서 같이 TV 좀 보다가 잠드는 평범한 일상을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육두문자를 섞으며 애써 비벼놓은 양푼을 바닥에 패대 기쳐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전에 본 적도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너 지금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가 고생고생해서 해다 준 반찬을 가지고 개밥을 만들어 놨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는 거냐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그때는 어이가 없다기보단 솔직히 남편이 무서웠어요. 부부싸움하고 싸움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런데 이건 뭐 시작부터 사람을 죽일 듯한 기세로 달려드는데 이때는 같이 소리내서 싸우는 것보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남편이 가긴 어딜 가냐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머리를 붙잡힌 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제정신이 들었는지 곧바로 손을 놓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하면 했지. 한마디 덧붙이기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준 반찬을 고추장에다가 비빌 생각을 했냐며 우리 엄마 정성은 생각도 안 한 거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자기가 화를 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가 먼저 잘못을 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머리끄댕이를 붙잡혀도 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디 한 대 칠 테면 쳐봐라 하는 심정으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미친 인간아, 너는 태어나서 비빔밥도 한 번 못 먹어봤냐고. 네가 반찬 투정 안 하고 제때제때 어머님 반찬 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비빔밥 먹으라고 비벼줄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냐고. 밥 비벼 먹는 건 시어머니 정성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냉장고 안에서 쉬어 빠지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건 시어머니 정성을 생각하는 행동이냐 한마디 했더니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머리끄댕이 붙잡은 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한다는 소리가 고추장이 묻으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놓은 간이 사라지지 않냐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걸 망쳐놓은 제 잘못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이 대리자격지심을 나는 평생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이 뭐 빚보증을 서서 폭삭 망하게 된다던가 무슨 일로든 안 좋은 일 때문에 시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이 꼴을 몇 번이나 더 보고 사느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혼자 방으로 뛰어들어가 간단한 제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뭘 그런 걸 가지고 짐까지 싸냐며 차라리 자기가 나가 있을 테니 저보고 혼자 지내면서 정말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로 이 인간이 이젠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혼자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막상 집에 혼자 있자니 이 인간이 언제 문 따고 들어와서 또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무섭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 비워놓고 저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엄청 열받으셔서는 혼쭐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뜯어말렸어요. 그 인간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괜히 건들지 마시라고요. 회사에는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어요. 친정에 온 지 이틀이 지나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고요. 제가 연락이 없으니 남편이 집에 들렀나 본데 집에도 제가 없으니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냐며 대화로 한번 잘 풀어보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제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고 하길래 대화로 뭘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친정집이 저희 신혼집에서 더 가까웠다 보니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일단은 둘이서 만나기로 했으니 친정 부모님은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통화 상태로 해놓고 주차장에서 상황 듣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으면 곧바로 올라오시기로 하고요. 이윽고 남편이 도착했는데 둘이서 이야기해보자더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끌고 왔더라고요. 말빨이 안 되니 어머님을 모시고 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부모 생각하는 자식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냐며 당신 생각에도 아들이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시킬 테니 남편 용서해주고 전처럼 잘 지내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누가 그 상황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나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나물반찬 고추장에 비볐다고 화낸 것보다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있었으니 그건 남편이 어딜 가냐며 뒤돌아선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번 다시 앞으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손가락 하나 가져다 대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 조건도 없이 이혼하는 거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나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이혼할 때 각서가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같은 꼴은 안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그런 불합리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싫다고 거절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고작 머리채에 한 번 잡힌 걸 가지고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일을 너무 심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각서를 쓰면 우리 아들 남은 평생이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입니다. 제가 마음먹고 남편 꼭지 돌게 만들어서 어쩌다가 슬쩍 밀치기라도 하면 그 순간 우리 아들은 이혼당하고 땡전 한 푼도 분할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식 편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기분 풀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앞으로 대리자격지심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만이라도 못하게 해달라 말하고 그러고 이 부부싸움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마지막 말 한마디에 결국 제가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생각했다고 뭐 머리채에 한 번 잡힌 거 가지고 그러냐며 가족끼리 그러는 건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과 화해할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 때문이건 간에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으면 전후 사정 안 보고 그걸 장난으로 받아 넘겨야 한다는 말이시냐 물었더니 막말로 얘가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게 싸우면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법이라며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일로 나까지 오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 정말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붙들어 잡고든 그대로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빽 지르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순간 당황해서는 저를 시어머니한테서 떼놓으려고 안간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가족으로서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 들어보니 아들 이혼당하는 건 걱정되시나 본데 각서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하고 부여잡은 시어머니 머리채를 풀어줬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다 말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장난치냐고 가긴 어딜 가냐고 하면서 제 팔을 붙들어 당기더군요. 다행히 때마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비명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올라와 주신 덕분에 큰일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그리할라 한마디 하셨죠. 시어머니가 제가 머리채 부여잡은 걸 가지고 상해죄로 고소를 하신다길래 하실 테면 하시라고, 그럼 나도 어머님 아들 똑같은 걸로 고소하겠다고 한마디 말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제가 진짜로 고소를 할 거라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별다른 액션이 없으셨고 그렇게 별탈 없이 이혼하게 되었어요. 반반 결혼했다 보니 재산 분할하는 것도 별달리 어려울 것 없었고, 친정어머니가 주신 통장은 친정어머니 통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보니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사실 남편하고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 친정에 머물며 그래도 진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건가 걱정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별거 없고 마음만 후련해졌어요. 평생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 듣는 거보다야 평생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내 머리채 붙잡은 본인인 남편 머리카락 한 올도 못 뜯어놓고 나온 거, 그거 말고는 없네요. 정말 대리 자격지심보다는 차라리 대리 효도를 강요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았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새 장모님 되실 분이 대놓고 시어머니보다 못한 분으로 찾으라고, 안 그러면 또 이혼당할 거라고 충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